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충북대병원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중환자실이 곧 폐쇄될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당직 근무를 할 의사가 없기 때문인데 이대로 폐쇄될 경우 위급 상황 발생 시 서울 등 대도시로 응급 이송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충북대병원 본관 4층에 자리 잡은 고위험 산모 신생아 종합치료센터, 신생아 집중 치료센터입니다. 고령 산모, 조기 분만 등 고위험 산모와 태어난 직후 생명이 위태로운 신생아를 도맡아 치료하는 곳입니다. 도내 다른 종합병원이나 준종합병원의 경우 이미 수년 전 인력 부족과 적자 운영으로 문을 닫았고 충북대병원만 도내에서 유일하게 25개 병상이 운영 중인데 곧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졌고 심각할 경우 올해 안에 문을 닫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의사 부족입니다. 현재 교수 포함 의사 3명이 24시간 돌아가며 당직을 서며 가까스로 버티고 있지만 경무에 따른 피로가 누적되고 있고 곧 한 명이 사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청주와 인근 지역의 산부인과에서 응급 분만 상황이 발생하면 모두 서울이나 대전 등으로 이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34주 이런 거보다 조금 더 어린 미숙아의 경우에는 호흡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사를 더 채용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들 센터의 전담 의료진은 소아과를 전공하고 2년간 신생아 중환자 분과 과정을 거쳐 배출되는 구조로 아무리 몸값을 높게 불러도 수도권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희박한 것입니다. 수도권과 지방, 지방과 지방끼리 의료진을 뺏고 뺏기는 악순환의 구조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제 대전, 강원도, 이제 경기 남부 지역에 새로 생기는 병원들에서 계속 새로 배출되는 의사는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신생아 중환자실을 볼 수 있는 의사들을 연봉을 올려가면서 계속 빼나가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뭐 2년 사이에 연봉이 기존에보다 1억 이상 오르게 된 상황이죠. 다음 달 배출되는 신생아 중환자 분과 전문의는 전국에서 고작 8명. 이들 가운데 충북대병원을 지원할 의사는 현실적으로 한 명도 없습니다. 지역 신생아 응급치료 시스템의 붕괴는 한번 무너진 지역 의료 기반이 쉽게 복구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영동군 용산면 이장단이 지난해 여름쯤 폐기물 업체 입주에 동의하는 대가로 돈 봉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역 부동산 업자와 공무원 등 지금까지 15명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관이 사무실 내부에 있는 서류를 면밀히 살핍니다. 경기도 시흥에 있는 폐기물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겁니다. 이 폐기물 업체가 영동군 용산면 이장단에게 돈 봉투를 뿌렸다는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해 6월쯤. 영동군에서 폐기물 매립장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선 주민 동의서가 꼭 필요한데 사전 작업으로 근처 이장들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조사한 결과 용산면 부동산업자와 이장협의회장이 주도한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폐기물 업체는 자금 3억 원을 마련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용산면 부동산업자 A씨와 손을 잡았습니다.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용산면 이장협의회장 B씨를 포섭했고 이 둘이 함께 이장들에게 5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건넨 겁니다. 영동군청 공무원이 가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23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사업 예정지를 매입하려면 여러 토지주의 연락처가 필요했는데 군청 공무원 C팀장이 A씨에게 개인정보를 주고 1,500만 원을 받은 겁니다. 이 과정에서 면사무소 공무원 2명도 C씨를 도운 걸 확인했습니다. 또 폐기물 업체 관계자도 주민 동의서를 위조해 투자자를 속인 혐의도 밝혀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최소 자기한테 수중에 떨어지는 금액이 적어도 10억, 많게는 100억까지 수중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막대한 수익을 노리고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경찰은 우선 돈을 받았다고 자백한 이장 6명과 폐기물 업체 관계자 등 14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이장협의회장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나머지 이장 16명도 봉투를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인사청탁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전 소방청장과 소방청 차장,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신여루 전 소방청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590만 원을, 최병일 전 소방청 차장에게 징역 1년을,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 원, 5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최 전 차장을 승진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14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 지역의 기름값이 충청권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어제 기준 충북의 리터당 휘발유 평균 가격은 1,576원으로 인근의 충남 세종 대전보다 최고 34원이나 높았습니다. 충북 지역 주유소 경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486원으로 역시 충청권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청주시가 자체 예산을 들여 전용 주차 구역까지 조성해 줬지만 공유 킥보드를 거의 아무 곳이나 무단으로 방치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조례를 만들어 무단 방치 킥보드를 지자체가 강제로 견인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청주시도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에 즉각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횡단보도 앞에 여러 대의 킥보드가 어지럽게 놓여 있습니다. 바로 길 건너편 전용 주차 공간이 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청주시에 등록된 공유 킥보드는 현재 8,200여 대. 무단 방치되는 킥보드가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며 매년 수백 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지난해 업체에 부담 없이 6천만 원의 비용을 전액 시 예산으로 전용 주차 구역을 만든 이유입니다. 시민들의 불편함을 좀 줄여드리고자 하는 거고 저희가 이렇게 설치를 하는 대신에 업체에서는 여기다 주차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게 했어요. 하지만 전용 주차 공간 조성 이후에도 무단 방치 사례가 계속되면서 최소한 다른 자치단체 수준의 강도 높은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강제 견인 조치에 나섰습니다. 무단 방치 킥보드에 대한 업체의 적극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강제 견인을 시행하고 그 비용을 업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가장 앞서 견인 조치를 시행한 서울은 이미 견인된 킥보드 수가 14만 대를 넘었고 화성과 안산 등 수도권 도시들도 강제 처분 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간담회 해소하라고 하는데도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안 되겠다 해서 행정기관의 처분 권한과 대여업체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여러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21대 국회에서는 모두 계류된 상태. 현재로서는 시군의 조례를 통한 제재밖에 할 수 없는 가운데 청주시는 올해 안으로 강도 높은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추운 겨울 야외에서 장작에 불을 피워 불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각양각색의 화목난로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이색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난로 안의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활활 타오릅니다. 연소 방식에 따라 불꽃이 회전하기도 하고 옆으로 세차게 내뿜기도 소용돌이치기도 합니다. 영화 어벤져스에 등장하는 아이언맨 모양을 딴 난로부터 연기 모양이 유령 같다고 해 고스트로 이름 붙여진 난로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모두 화목난로들로 천주 네오아트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따뜻함을 찾아서라는 주제의 화목난로 전시회입니다. 화목난로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희귀난로 60여 점을 공개했습니다. 대부분 공방에서 수작업한 작품들로 시중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네오아트센터 박정식 대표도 지난 10년 동안 수집해온 화목난로들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공방에서 소량으로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쉽게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이고요. 다시 나타날 수도 없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난로 회원들의 소장품을 같이 모아놔서 좀 지난 거에 대한 역사를 좀 기록을 하고자 난로에 대한 전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장작이 타면서 내는 소리와 냄새, 수시로 변하는 불꽃들을 보면서 여유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마니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화목난로. 이번 전시회는 오는 28일까지 만나볼 수 있으며 불멍을 즐길 수 있는 화목난로 체험과 불꽃 영상 시연 등 이색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청주시내는 지난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3,537건 101억 9천만 원의 탈루 은닉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이 가운데 취득세가 69억여 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소득세가 18억여 원이었습니다. 청주시는 탈루세금 추징을 위해 97개 법인을 조사했고 산업단지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등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청주시가 이에 국정원 부지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용역을 맡은 사단법인의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은 오는 6월까지 주민대상 사업설명회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복합문화공간의 종류와 규모를 확정하고 타당성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서원구 사직동에 위치한 옛 국정원 부지는 지난 2000년도에 청주시로 소유권이 넘어왔지만 그동안 활용 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음성 생활체육공원이 2년여간의 공사를 마치고 내일 정식 개장합니다. 음성군 신천리 일원에 212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음성 생활체육공원은 축구장과 풋살장, 그라운드 골프장, 게이트볼장, 야외 농구장 등을 갖추었습니다. 음성 생활체육공원은 평일과 주말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CJB 아침 종합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